안녕하세요. 오늘 1월 1일 목요일입니다. 자, 새해 시작이 됐고요. 자,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일단은 테슬라 좀 주가를 보면 S&P 500 지수가 연말 마지막 거래일에 0.7%나 하락하면서 테슬라 주가 역시 또 막판에 장이 또 꺾이면서 주가가 또 꺾였습니다. 투자자들의 기대를 좀 저버렸죠. 그래서 연말 특유의 강세 대신에 거래는 좀 한산하고 지수는 약세로 종료가 됐는데요. 산타랠리가 있는 것처럼 해놓고 실제로 자금들이 많이 들어와 놓고 또 한꺼번에 나가버렸단 말이에요. 결국은 산타랠리가 있는 것처럼 해놓고 없었다라는 게 좀 실망스러운 건데, 그러면 도대체 왜 산타랠리가 없었냐? 라는 게 좀 포인트일 겁니다. 일단은 거래량 자체가 연말에 좀 매우 약했고요. 특히 마지막 세션들은 가벼운 거래 플러스 작은 변동이 좀 특징이었습니다. 특히 이것뿐만이 아니라 금리, 채권 수익률 상승이 오후에 겹치면서 채권 수익률이 올라가면은 안 좋죠. 보통 채권 수익률이 이렇게 올라가면은 위험 자산 선호를 누릅니다. 위험 자산, 주식 같은 위험 자산 선호를 누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주식이 좋지가 않았다. 그래서 이 금리, 10년물 금리의 방향이 문제인데, 이 연초에도 자, 이 금리의 상승이 이어진다면 당연히 테슬라 같은 주식의 밸류에이션이나 수급에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좀 바꿔 생각해 보면요. 2025년에 증시가 비교적 큰 폭으로 상승했기 때문에 지수가 전체적으로 16에서 17%가 올랐거든요. 지수가 이만큼 올랐기 때문에 특히 기관이라든지 뭐 연기금 그리고 밸런스 펀드가 이런 목표 비중을 맞추려고 주식을 팔고 채권을 사는 기계적인 흐름이 나오는 조건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네가 기계적으로 주식을 어느 정도 비중을 채우고 채권을 어느 정도 비중을 채우고 이런 조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채권이 지금은 너무나도 싼 가격이다라고 하면은 채권을 좀 맞춰줘야 되고요. 주식이 지금 어느 정도 수익이 좀 낮다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기계적으로 매도를 해야 되는 기관들은 좀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겁니다. 우리 2024년 말에, 연말에 생각을 해보면 이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라는 말이 있었죠. 근데 이때 국장, 뭐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겹치면서 주식시장이 막 떡락을 했단 말이에요. 한국 주식장. 그리고 연초에 뭐 트럼프의 이런 관세 폭탄 있으면서 1월, 2월, 3월, 4월 주식장이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12월부터 해가지고 계엄부터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근데 어땠죠? 2025년도 코스피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안 좋을 때 저평가돼 있다라는 말도 동의어예요. 그러니까 이때 기관이라든지 이런 밸런스 펀드들이 기계적으로 담는 물량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 기계적으로 담은 기관들은 올해 대박이 났겠죠. 자, 제가 번외로 이 얘기가 나와서 말씀인데요. 지금 이 정도로 저평가되어 있는 자산이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바로 비트코인이에요. 비트코인 사면은 바보라는 소리가 지금 나오고 있죠. 그만큼 지금 얘가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고래들이 많이 팔고 나갔거든요. 올해가 아니고 2025년도에 고래들이 많이 팔고 나갔는데 반대로 이 고래들이 팔고 나간 수량을 그대로 담아주고 있는 또 다른 큰 손들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바로 미국 ETF라는 거예요. 미국 큰 손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2026년에는 이 비트코인의 반격이 조금 나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 제 영상 보시는 분들 좀 여유 자금 있으시면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 조금 저점에서 적립식으로 담아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요. 무튼 기관들이 무조건 맞춰서 채워야 하는 퍼센티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이런 리밸런싱 때문에 증시가 이렇게 좀 되지 않았나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 사진 한 장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뭐냐? 자, CPI죠, CPI.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거든요. 연말 연초에 장기물 금리가 상승하고 뭐 이런 식으로 노이즈가 끼는 것 같지만요. 노이즈가 있을 수는 있지만 여기에 이거
물가 문제가 없으면은 사실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이 저는 좀 중요하다고 보여지고요. 여기 어때요? 내려가고 있죠, 물가. 그래서 저는 별로 문제가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테슬라 주가가 이렇게 요 며칠 좀 꺾이고는 있지만 큰 문제는 아니고 별 문제 없는 수급 이슈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6년에는 테슬라에게 있어서 엄청난 한 해가 될 거예요. 대략적인 타이틀만 잡아봐도 10가지 큰 폭풍이 몰아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제가 오늘 영상에서 이 10가지 주요 타이틀 짚어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 10가지 모멘텀들이 나오면서 테슬라 주가에 강한 영향을 미칠 겁니다. 그래서 한 가지 한 가지씩 공개가 되면서 테슬라 주가가 레벨업, 레벨업, 레벨업 이런 식으로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들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도 영상 좀 알차게 준비했습니다. 아마 어디서도 들어보지 못한 얘기들 좀 많이 있을 거니까요. 영상 보시고 투자 판단에 도움 많이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구독이 부담스럽다라고 한다면 좋아요 누르는데 2초밖에 안 걸리니까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마지막에 제가 또 선물도 하나 넣어놨으니까 영상 보시고 선물도 또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옵션 같은 경우도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시장 자체에 지금 힘이 너무 없고요. 장기물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주식시장, 이 위험 자산에 대한 회피 성향이 좀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옵션에서도 테슬라 한동안 콜옵션이 좀 우세를 했었는데요. 지금은 풋이 더 우세를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수급도 다시 약한 상태로 내려온 상태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이 테슬라 450달러 이 선이 조금 지지선 역할을 해주고 있고요. 1월 2일 내일이죠. 1월 2일 출고량 결과에 따라서 테슬라 주가 방향성이 어느 정도 정해질 거라고 보여집니다. 테슬라가 20개의 기간 평균으로 발표한 게 컨센서스 이게 42만 대죠. 42만 대 출고량 이거를 발표를 했는데 자, 테슬라를 커버하는 기간의 평균 컨센서스는 44만 대입니다. 자, 테슬라가 자체적으로 이거 발표를 한 게 42만 대죠. 사실 이 월가 애널 자체가 매우 보수적으로 컨센을 잡기 때문에 44만 대도 사실은 보수적인데 42만 대는 너무나도 보수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42만 대는 당연히 돌파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이 47만 대가 생산량이었기 때문에 이 생산량보다 작은 3만 대가 지금 덜 팔린다라는 거죠. 그럼 3만 대를 애널들이 뺀 건데 굉장히 보수적으로 출고량 컨센을 잡은 거죠. 이게. 그 이유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미국에서 이 EV 크레딧이 없어지면서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약해졌다. 이거를 좀 반영을 한 거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미국에서 저가형 모델이 얼마나 좀 선전했는지가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은 이 42만 대는 너무나도 낮은 컨센서스고 사실 44만 대도 47만 대라는 생산량을 고려한다면 낮은 컨센이긴 하지만 EV 크레딧 만료와 저가형 모델이 얼마나 선방했는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이건 좀 지켜봐야 될 듯 싶습니다. 그래서 1월 1일 오늘 휴장이고요. 1월 2일 내일 이제 출고량이 발표되면서 테슬라 주가가 움직일 건데 또 이 출고량 부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테슬라는 이제 로보택시라는 사업이 시작하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재고가 그다지 악재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제 일반 소비자 인도량이 크게 의미가 없어질 겁니다. 왜냐하면 재고 남는 거는 로보택시로 돌려서 이제 돈 벌면 되니까요. 이제 로보택시가 24시간 돌면서 매출을 엄청나게 찍어낸다. 완전히 움직이는 ATM 기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출고량 컨센에 뭐 마음 졸이면서 이런 것도 이제 멀지 않았다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렇게 풋옵션으로 세력들이 누르는 것도 이제 거의 다 왔다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보니까 지금 테슬라 코리아에서 깜짝 세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또 가서 이번에 또 구매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보니까 테슬라 모삼을 940만 원인가 할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기회다. 그래서 유럽보다 미국보다 할인율이 더 높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이번 기회에 구매하는 것도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차를 구매한다고 해서 저한테 뭐 떨어지는 거 아무것도 없고요. 그냥 정말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시기 바랄게요. 자, 2026년 테슬라 중요 타이틀 10가지 말씀드렸죠. 바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로보택시 확장. 자, 두 번째, FSD 구매, 그리고 구독률 증가라는 타이틀이 있고요. 세 번째, 이 사이버캡, 대량 양산, 이 대량 양산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 옵티머스 젠 3 출시가 있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 에너지 부분 50% 성장이 있고요. 여섯 번째는 세미의 대량 양산이 있습니다. 이 세미 충전 영상이 떴는데요. 엄청나게 빨리 충전이 되죠. 그래서 이 물류 쪽에 또 한 번 지각 변동을 일으키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그리고 서비스 사업의 마진 20%, 그리고 여덟 번째 배터리 가격의 하락, 그리고 아홉 번째 차량 원가가 3만 불 이하라는 거고요. 그리고 EPS가 2배의 성장, 이렇게 총 10가지 키워드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 이렇게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서 딱 2개를 꼽는다고 하면요. 첫 번째, 로보택시 확장이 있을 거고요. 두 번째, 옵티머스 V3 런칭. 이거 딱 2개만으로도 주가가 떡상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일론이 얘기했던 힘들었던 시기가 지나가고 이제 곧 2026년에 램프업이 되면요. 자, 월가에서는 계산기가 돌아갑니다. 자, 2026년에는요. 이 우리가 그동안 이 로보택시와 옵티머스에 대한 꿈과 희망, 이게 프리미엄만 주가에 녹아 있는 게 아니라 이제는 실제 펀더멘털로 증명을 할 건데요. 매출이라든지 영업이익 이런 것들로. 그래서 실제로 월가의 계산기가 두드려진다라는 거죠. 월가의 계산기가 돌아가기 시작하면 이제 테슬라 주가는 하늘로 날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늦어도 올해는 다 터집니다. 그럴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어요. 자, 이 영상은요. 이 아직 언스퍼바이저 FSD가 정식 출시가 안 돼서 또 언제 나오나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지금 보시는 영상은 이게 FSD 14.2.2 이게 말로만 슈퍼바이저이지 실제로는 거의 이게 언스퍼바이저에 가까워졌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영상 제가 지금 건너뛰기를 이렇게 쭉쭉 하고 있는데요. 이 영상을 좀 한번 20분짜리 영상인데 실제로 보면은 이게 어떤 영상이냐면 이게 선글라스를 안 끼고 스낵을 먹으면서 영화를 좀 시청을 하는 거 있어요. 근데도 한 번도 경고가 안 울리는 영상입니다. 눈이 완전히 자유로워진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어느 순간 기술적으로 이게 언스퍼바이저가 완성이 거의 된 듯한 느낌이죠. 근데 이게 언스퍼바이저를 배포하기 위해서는 좀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는 하지만 이 영상을 보면은 운전석에 사람이 앉아 있기는 해요. 사람이 앉아 있기는 하는데 이거는 뭐 거의 잠자는 것만 빼고는 다 그냥 자유롭게 뭔가를 다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한 번에 감독에서 무감독으로 가지 않고 이런 식으로 조금씩 뭔가를 풀어주면서 시스템 안정화를 추구한다라는 느낌도 좀 받았어요. 그래서 V13이 안정화되고 점점 발전하면서 감독의 강도 또한 완화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언스퍼바이저로 가려는 것이 아닌가. 또 이렇게도 좀 생각이 드는 영상이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뭐 잠자는 것만 빼고는 차에서 그냥 자유롭게 다 하고 있다. 이미. 지금 기술이 거의 이 정도까지 완성이 됐다라는 겁니다. 놀랍죠?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제가 서두에 하나는 로보택시에 대한 확장. 결국은 로보택시가 되려면 이 FSD 부분인데 이게 지금 거의 다 온 거죠. 로보택시 확장. 두 번째는 옵티머스 V3 런칭이라고 했는데요. 옵티머스가 런칭을 하려면 결국은 옵티머스에 대한 부분도 FSD가 필요하고 그리고 옵티머스에 대한 중요한 부분이 칩이 필요하죠. 자, 여기 보시면 이 삼성 파운드리의 대반격, 미국 테일러 팹 월 5만 장 양산으로 2배 늘렸다. 한국 기사 제가 좀 가지고 왔는데요. 자, 이게 뭐냐면요.
원래 이게 월 2만 장 수준으로 전망이 됐는데 최근에 5만 장으로 대폭 늘린 겁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최근에 일론과 이재용 회장이 만났어요. 최근에 테일러시에서. 그리고 삼성이 일론의 요구를 들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테일러 팹을 테슬라의 전용 팹으로 사용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투자 시점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지금 협의를 한 겁니다. 이게 테일러 팹이 2026년 중반에 월 5만 장 캐파가 타겟이었고요. 월 10만 장이 2027년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다시피 램프업이 지금 엄청 빠르죠. 그러면 AI5가 올해 여름 지나면 이게 나올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AI5가 지금 빨리 나오면 AI6는 더 빨리 나오겠죠? 그럼 AI6는요. 기존 반도체의 개념을 완전히 깨는 희대의 걸작이라는 겁니다. 다품종 소량 생산의 이 시스템 반도체 업의 특성을 소품종 대량 생산의 메모리 반도체 업의 특성으로 전환시키는 계기가 될 거예요. 이게 테슬라가 생산 리스크를 안고 삼성 파운드리를 택한 이유이기도 한데요. 그러니까 정리하면은 AI5는 이 수직 계열화의 힘을 보여주는 거고요. AI6는 시스템 반도체와 파운드리의 개념을 바꿀 겁니다. 그래서 AI6는요. 엄청난 속도로 안정적으로 대규모로 만들 수 있는 공장이 승자가 되는데요. 공정 설계 자체가 바뀌고 생산 프로세스도 바뀌면서 대규모 양산 효율이 새로운 경쟁력 기준이 된다라는 뜻이죠. 즉 시스템 반도체가 메모리 공장처럼 변하는 시대가 오는 겁니다. 자, 작년 여름부터 엔비디아가 그 많은 수요에도 불구하고 발등에 불 떨어진 것처럼 여기저기 얼굴 내비치면서 뭐 신사업이든 타사와의 협력이든 이런 것들 계속 얘기한 거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더 이상 독주가 끝났다라는 뜻이죠. 성장주에 대한 초창기 투자는요. 그 분야가 성공적으로 개화되었을 때 말도 안 되는 주가 수익률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 옵티머스라든지 FSD가 개화될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테슬라 2차 랠리 말도 안 되는 주가 수익률을 보여주기까지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거고 그러면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새로운 분야를 열 수 있는 기업에 대한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구독자분들에게 이런 새로운 분야를 열 수 있는 기업을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집중해 주세요. 자, 현재 주식시장은요. 이렇게 꿈과 희망에 돈이 몰리고 있다라는 거죠. 휴머노이드, 그리고 AI, 그리고 이거는 초전도체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FSD, 이렇게 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꿀 혁명, 시대를 바꾸는 기술들, 그리고 이 기술이 현실화가 되는 과정에서 200%, 300%막 터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뭐 그게 뭐예요? 소위 말하는 이런 1000%, 텐베거 종목들이 수도 없이 쏟아졌다라는 겁니다. 자, 인간의 역사에서 지금까지 이런 종목들이 수도 없이 쏟아졌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테슬라 이후를 지금부터 준비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테슬라 이후에 다음 텐베거 종목을 지금부터 미리 선점해서 깔아둔다면 큰 수익을 좀 볼 수가 있겠죠. 남들보다 두 발짝 빠를 필요도 없습니다. 한 발짝만 빠르면 되거든요. 자, 그럼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다음 섹터는 무엇이냐? 바로 양자 컴퓨팅 분야라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 첫 번째, 이게 코넬 대학에서 낸 논문입니다. 양자 컴퓨터가 다음 산업혁명의 엔진이다. 자, 직설적으로 규명하고 있고요. 학술적으로 이렇게 언급한 것뿐만이 아닙니다. 자, 여기 엔비디아 CEO인 젠슨 왕이 여기서 뉴 인더스트리얼 이라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산업 시대가 바뀌고 있다라는 메시지를 던졌고요. 그리고 여기 마지막에는 이 월가에 아직 싼 기업들, 보석 같은 기업들을 전문적으로 발굴하는 저평가, 이 발굴하는 리서치 회사인데요. 여기서 발간한 보고서, 다음 도약은 양자 섹터와 함께한다 라는 보고서거든요. 그리고 이 내용을 읽어보면 이 양자 섹터가 새로운 시장이 열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새로운 시장은
무려 한화로 1200조 시장이 새로 열린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없던 데서 새로운 게 창조가 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새로운 시장이 열리게 되면요. 여기서 도대체 얼마나 많은 기회가 생기냐는 거예요. 보시다시피 양자 컴퓨터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지금 들썩이고 있는 상태고요. 대장주로 알려진 아이온큐라는 종목 제가 차트를 가지고 왔는데요. 보시다시피 많이 올랐습니다. 어느 정도에 올랐냐면요. 3달러에서 가장 최근에 84달러까지 올랐다라는 거죠. 그럼 대충 계산해도 3달러에서 84달러 갔으니까 30배 가까이 오른 주식이죠. 자, 놀랍게도 이 아이온큐의 성장 여력 아직도 남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대장주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아이온큐 눌림 매수 이 전략 접근을 하셔도 무방해요. 하지만 제가 아이온큐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설명 길게 드리는 게 아닙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오른 거 말고 완전히 바닥에서 자, 남녀노소 누구나 같이 편안하게 매수할 수 있는 종목으로 제가 골라왔고요. 그리고 이렇게 급등락이 심한 종목도 아닙니다. 테슬라나 아이온큐 같은 대장주는요. 모두가 다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단가도 많이 비싸요. 하지만 제가 가지고 온 종목은 이런 숨은 종목은요. 불이 붙는 순간 훨씬 더 큰 폭발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자, 양자 컴퓨터 관련주고요. 기술 굉장히 탄탄한 종목입니다. 이 기술력이 본격적으로 부각받기 시작하면 주가가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가 따로 정리를 해놨고 이렇게 아이온큐처럼 이런 식으로 폭발적으로 움직일 거라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요. 바로 돈의 흐름이 먼저 움직였다라는 건데요. 자, 월가의 비밀스러운 헤지 펀드들. 자, 유명하지 않지만은 알짜배기, 돈이 진짜 많은 헤지 펀드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특정 종목에 조용히 매집을 시작한 이후에 미국 SEC 공시와 블랙록 내부 보고서에서 흥미로운 문장들이 등장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기관 자금들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신호탄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뉴스에는 전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 고래는 개미들과 수익을 나누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에. 물론 이 정보가 대중에게 공개되는 순간부터 급등이 나올 겁니다. 그 급등한 거 눈으로 확인 이후에 매수 버튼을 누르셔도 돼요. 그때도 수익 납니다. 하지만 그때 매수를 하면요. 변동성이 심해져요. 이런 변동성의 파도를 일반인들은 좀 버티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아이온큐 3달러 시절 굉장히 조용하죠. 이 시절처럼 조용할 때 같이 매수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시다시피 미국장 새로운 기회의 장입니다. 상한가 제한도 없고요. 하루에도 100%, 200% 터지기도 하는 장이죠.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한 모멘텀만 있으면 우리가 미리 선점해 놓은 이 양자 컴퓨팅 관련주들이 크게 오를 거고요. 그럼 여기서 수익이 나면 어떻게 돼요? 안전자산에 재투자하시거나 복리로 여러분들 누적 수익 쌓아가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 종목을 알게 되고 설사 투자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요. 이거를 종목을 공부를 해보고 알아보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께 큰 경험이자 바탕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들 수익 보는 사람들은요. 늘 수익 보고 있습니다. 안 좋은 장에서도 수익을 본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기회를 놓치고 사는데요. 이번에는 좀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기회에 한 발짝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제가 노력하도록 하겠으니까 구독자분들은 저를 믿고 좀 따라와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이런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 알람 받거나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이라고 있습니다. 이 더보기란을 클릭을 하면요. 새 창이 뜨게 돼요. 자, 이런 식으로 새 창이 뜨게 되고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 중복 선택 가능하니까 체크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구독자 혜택 3가지 이렇게 넣어놨죠. 그리고 제가 영상을 통해서 테슬라 핵심 내용들, 영상을 통해서 다 못 담은 내용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확인하시고요. 받으실 번호는 여기다가 써 놓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번호만 틀리지 않으면 여러분들 다 받아볼 수가 있고요. 이런 것들 제가 다 공유 드리고 있으니까요. 최대한 활용하셔서 여러분들 수익 정말 많이 가져가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냉정하게 판단하시고 대응 잘 하셔서 좋은 선택하셔서 수익 오히려 더 많이 챙겨가시는 기회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저는 내일 더 좋은 테슬라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